자, 이제 대장동으로 가볼 텐데요. 아까도 그 비슷한 내용들이 있었지만 전혀 다른 내용이에요. 자, 첫 번째. 지금 남욱과 김만배가 엇갈린 진술을. 무슨 말이냐면, 남욱과 유동규가 이야기해서 김만배까지 도와주면 이재명 완벽하게 지금 저격할 수 있는 거예요. 일단 3인 성우가 되니까. 남욱이는 김만배한테 들었다고 이야기했는데 김만배가 나 그 이야기 한 적이 있다라고 하면 상당 부분 맞춰지잖아요. 뇌물 사건의 특성상 줬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근데 검찰 앞에서 김만배가 딱 있는 거예요. 김만배가 이번에 재판받으면서 남욱의 진술은 검찰이 회유 등을 해서 신빙성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김만배 입장에서는 지금 그 유일하게 진실을 말할 수 있는 가장 핵심 관계자잖아요. 대장동 사건의 주도자니까. 대장동 사업의 주도자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김만배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러니까 남욱이 진짜 꼴 보기 싫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배당이 다 끝났을 때, 그 김만배가 이게 그나마 이제 성실하게, 그러니까 그 사기꾼들이지만 사기꾼들끼리의 최소한의 의리를 지켜서 약정했던, 계약했던 이 지분율대로 다 배당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는 그 회사의 법인의 대표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뇌물을 주든 입막음을 하든 여러 가지 비용을 자기는 썼는데, 남욱이나 정영학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협조를 안 하다 보니까 지금 일이 이렇게까지 틀어졌잖아요. 근데 지금 이 상황에 와가지고 남욱이 시도하는 건 이재명을 죄인으로 만드는 거는 김만배한테는 상관없어요. 근데 이재명이 죄인이 되면 자기도 책임을 져야 되거든, 김만배도. 그러니까 이재명을 죽이기 위해서 자기도 같이 딸려죽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김만배 입장에서는 남욱이 곱게 보일 수가 없는 거죠. 남욱이 진실을 말하든 안 하든 그것과 상관없이 남욱이 갑자기 태도를 틀어가지고 이재명한테 어떤 죄를 몰아주기 시작하면 결국에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이재명만 보이지만 김만배는 다 알잖아요. 저렇게 하다 보면 나한테까지 온다는 걸. 그러니까 남욱이 고아 보일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진술이 일관되게 계속 가고 있는 사람은 김만배밖에 없습니다. 네. 김만배는 진술이 일관돼. 이따가 조우영이가 등장하겠지만 그 조우영과도 또 연관성이 있는 이야기. 나머지 남욱은 유동규는 1년 전과 180도 바뀌었단 말이에요. 사실상 그거는 법원에서도 증거 능력이라고 쳐주지 않거든요. 네. 진술의 일관성이 중요하다고. 진술의 일관성과 정황들이 딱 맞아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180도 바뀌는 건 바뀌어야 만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바뀐 이유를 유일하게 하고 있는 말이 그요. 이재명이 대통령 될 줄 알았다. 근데 이게 종료하고 녹취록 이런 데로 가면요. 또 상황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재명이 대통령 안 될 줄 알고 한 말처럼 논리가 만들어져 버려요. 아니, 그 당시에 지지율 그 신문기사 찾아봐요. 이재명 그 대표가 지지율 면에서 윤석열을 이긴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항상 그 대선 전략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상승 추세에 있다. 결국에는 마지막 가서 뒤집힐 거다. 그런데 마지막 가서 뒤집지는 못했지만 까봤을 때는 거의 동률로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특히나 그 관료 측에서 일하거나 공공기관 쪽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이 많은 사람들이 윤석열이 당선될 것 같다라고 예측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와가지고 그 당시에 뭐 지지율이 뭐 가장 높았기 때문에 이재명이 될 줄 알았다?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그러면은 실제로 지지율 조사에서 1등 했던 윤석열한테는 왜 돈을 안 줬냐고. 말이 안 되잖아요. 더 많이 줬겠지. 그래서 지금 판을 이런 식으로 뒤흔들고 방향을 바꾸게 될 수 있는 그런 게 될 수 있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지금 김만배하고 정영학은 여기서 이재명 지분은 없어. 아직까지는 그런 입장인 것 같고요. 유동규와 남욱은 그거 이재명 지분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다 4명이 똑같이 이야기하다가 2명이 돌변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김만배는 징역 5년 구형하고 남욱은 징역 1년 구형하고 이렇게 편파적일 수 있어?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뉴스타파의 보도를 잠깐만 보면
뉴스타파에 등장하는 이번 뉴스타파의 주인공은 조우영이에요. 조우영.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박영수 부산저축은행 윤석열이 수사를 할 때 그 부산저축은행에 불법 대출을 받게 만들어준 놈이 조우영이 불법 브로커예요. 그래서 한 10억 정도를 자기가 소위 말하는 커미션을 챙겨요. 아까는 뽀찌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요. 뭐 뽀찌나 커미션이나 뜻이 다를 말 없을 것 같은데 그 챙겨서 나중에 1,000억 이상의 돈이 이 이야기는 좀 내가 다시 한번 이야기해드려야 된다. 저축은행이 말도 안 되는 불법 대출을 많이 하면 리스크가 커지잖아. 예. 파산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 부산저축은행이 결국은 그런 식으로 불법 대출을 많이 해주다가 파산해버렸어. 그러면 저축은행 같은데 시장 상인하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저축을 되게 많이 합니다. 네. 이유가 뭐냐면 일반 시중은행보다 이자가 비싸기 때문에. 근데 그런 은행들이 파산을 하면 몇 억을 넣어놔도 국가가 보상해 주는 건 5천만 원 뭐 이런 식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것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부산 시민들이 고통을 당했던 사건인데 그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사건을 수사할 때 가장 등장하는 게 조우영이란 말이에요. 그 조우영이 선임한 변호사가 박영수였고 박영수하고 윤석열은 사실 멘토 멘티 관계처럼 서로 간에 그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다 보니까 그 조우영을 음. 야야 검찰 조사받는데 가서 커피 한잔 얻어 마시고 와. 이따가 그 이야기 답변 자료를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그냥 커피 한잔 마시고 왔다. 그래서 이 사건 자체가 조우영은 처벌도 받지 않고 덮었어. 그때 그 자리에 윤석열이 있었다. 이거잖아요. 커피 한잔 타주고 이렇게 예, 여기까지. 예. 근데 조우영이 다시 등장하는 건 뭐냐면은 천화동인의 6호에 숨겨진 주인인 거예요. 이상하잖아. 부산저축은행에 1,000억이 넘는 돈이 나중에 대장동으로 건너와서 사업을 할 때 그 사업자들 중에 천화동인 6호의 실소유주가 조우영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그 부산저축은행 대출이 일종의 고의부도라고 저는 의심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언론에서 이야기를 하는 건 제 기억으로 그 당시 부산저축은행 중심으로 받았던 대출이 1,360억인가라고 기억하는데 그 1,300억이 넘는 큰 돈이 불법 대출이라는 이유로 결국에는 그 관련자들을 다 수사를 했는데 결국에는 그거는 법적인 문제고 그 돈이 어디 갔냐고요. 그 돈은 이미 시중에 풀렸는데 글자 그대로 주인 없는 돈이 됐단 말이에요. 안 갚아도 되는 돈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1,300억이 넘는 돈이 주인 없는 상태로 공중에 떴겠죠. 그러면 이걸 가지고 누가 어떻게 나눠 먹을 건가? 저는 이 프로젝트가 대장동 사업이라고 의심하는 겁니다. 맞죠. 그러니까 검찰이 그러니까 이 노후 자금이 필요한 검찰들이 그러니까 이게 퇴직한 검찰뿐만 아니라 현직 검찰들까지 다 포함해서 이 부산저축은행에 관련했던 모든 사람들이 야 우리 100분의 1씩만 해도 얼마냐? 라는 이 논리 하나 가지고 대장동 프로젝트를 밀어준 거 아닌가? 그래서 그 대장동 프로젝트의 바지 사장이 김만배였고 김만배가 전체적으로 그 디자인을 못하니까 그걸 정영학 남욱의 도움을 받았고 그래서 그 과정에서 조력이 필요하면은 박영수의 힘도 빌리고 이렇게 뭐 권 씨의 힘도 빌리고 곽 씨의 힘도 빌리고 이렇게 된 프로젝트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장동 사건을 뭐라고 설명했냐면 50억 클럽이 부산저축은행 작물 파티라 그랬어. 원래 그런 돈은 환수를 해야 되거든요. 1,000억 넘는 돈을. 이걸 그냥 살려줘. 이런 경우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부산저축은행 피해자가 부산만 있는 게 아니에요. 네. 또는 그 뭐 투자하라고 이렇게 막 꼬드겨가지고 굉장히 많은 피해자 양산하잖아요. 검찰이 수사 안 하고 그 돈을 환수를 안 하면 이 돈이 대장동으로 흘러 들어가서 부산저축은행 작물 파티가 대장동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 뭐 김만배가 돈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어요. 결국 그런 돈이 흘러 들어와서 자기가 어마어마한 그걸 남긴 건데 문제는 이번에 그 뉴스타파 보도를 보면은 그 정진상이 천화동인 6호의 주인으로 드러났는데 조우형이. 조우형. 내가 뭐라 그랬죠? 정진상. 큰일 나실 분이야. 죄송해요. 조우형이 천화동인 6호의 주인으로 드러났는데 이번에 정진상을 구속할 때 남욱만 그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
조우영까지도 똑같은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정진상 쪽으로 돈이 건너갔다고. 그래서 정진상이 구속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해요. 근데 그 조우영이 1년 전에는 정진상을 모른다 그랬어. 1년 전에는. 그 이야기입니다. 자, 관련 사진을 하나씩 보겠습니다. 그 예전 그 인터뷰에서 조우형이 그런 표현을 하죠. 정진상이라는 사람을 모른다.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사람이 이 판에 들어왔을 리 없다. 뭐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하죠. 정진상 구속영장에서 유남규와 남욱 진술을 뒷받침한 게 조우영이에요. 우리는 남욱만 알고 있지만 2010년 10월 달에는 조우영이 천화동인 1호 차명은 100% 유동규라고 얘기했습니다. 100% 유동규다. 제가 조우영이지 지금. 네. 관련 사진 한번 볼게요. 이거 한 말이에요. 전 아무리 봐도 좀 이해가 안 되는 건 그분에 대한 언급도 그분이 될 만한 분이 있습니까? 그 다음 그분은 유동규예요. 100%예요. 왜냐하면 고양이한테 생선 맡긴 거지. 성남 대장동 개발 등 잘하라고 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을 맡아놨더니 자기 집은 챙긴 놈이야 이게. 조우영도 이걸 인식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얘는 핵심 관계자예요 지금. 네. 정진상은 모른다. 천화동인 1호는 유동규라고 말했던 저 조우영이 저는 그거 천화동인 1호 차명집은 100% 유동규라고 봐요. 정진상 실장이나 이런 분들 가능성은 없어요 라고 물어보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정진상이라는 사람을 모르는데요. 그럴 확률은 낮은 것 같은데요. 이 사람도 정진상이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 없다고 하잖아요. 그래 놓고 정진상 구속하는데 조우영의 말이 바뀜으로써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거고, 이재명 지사는 제가 볼 때는 관여할 입장인 위치가 아니었다 그러면서 이거는 최윤기라고 유동규예요. 그러니까 최윤길이 저 성남시 의회. 예. 그리고 유동규는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었으니까 관 쪽은 두 사람 작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 말이 훨씬 더 일리 있죠. 이게 맞는 말인 것 같으니까 당시에도 이 인터뷰가 그렇게 넘어갔었던 겁니다. 뒷배가 되었던 것들이지 사실은. 자, 그 조우영이 천화동인 6호라는 거 차명 소유했다는 거. 지금 조현성 변호사라는 사람이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는 실제적인 조우영 거. 야, 불법 대출 받으면서 대출해주면서 10억 받았던 이 조우영이 재산 늘린 거 보세요. 자, 지금 대장동 개발사업 공공 및 민간 사업자 배당 현황 한번 볼게요. 성남시가 이만큼 가져갔고요. 1830억. 부동산이 대박이 나면서 화천대유 자산관리 회사의 김만배가 대주주로 있는데 577억. 나머지 이제 지분 갖고 있는데 천화동인 1호를 화천대유가 갖고 있으니까 여기 보면은 6호에 조우영이 조현성 이름으로 지금 갖고 있는 거죠. 그럼 얘는 또 얼마를 본 거예요? 거의 300억 가까이 본 거 아니에요? 불법 직거래하고. 그렇죠. 지금 이걸 지키기 위해서 조우영은 남욱의 말을 뒷받침하는 정진상한테 돈 줬다 같은 이야기 한 거 아니에요? 몰랐다며요. 도둑놈의 새끼들 하여튼. 진짜 나쁜 놈들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관련해서 조우영과 김만배 이야기 한번 볼게요. 읽어주십시오. 김만배. 김만배 씨가 조우영 씨를 어떻게 도왔나요? 아니 그거 말고 까만 거. 네. 여기 애가 다른 기자를 통해서 찾아와. 조우영이 말하기를 형님 제가 이렇게 수사받고 있는데 다른 기자분들이 해결을 못 해주는데 그래서 내가 그래? 그런데 형이 직접 가서 얘기하는 건 어렵다. 내가 법조기자 오래 했는데 내가 검사한테 가서 대검 가서 누구야 조우영이 내 동생이니까 해줘라 하면 어떻게 되겠냐? 내가 돈 받고 해주는지 알지. 그 당시에 윤석열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과장 땡땡땡 검사 땡땡땡 남편이 주임 검사야. 그래서 박영수를 소개해줘 내가. 그래서 박영수 변호사를 소개해줬더니 박영수가 조우형 사건 관련해서 진단을 하더니 나한테 야 그놈 보고 가서 덜덜덜덜 떨고 오니까 커피 한 잔 마시고 오라 그래. 검찰 들어가서. 그래서 부르면 가서 커피 한 잔 마시고 오라 그래. 그래서 나도 모르고 그냥 조우형한테 야
박영수 형님이 그랬는데 커피 한 잔 마시고 오란다. 그러니까 진짜로 조우영이 검찰에 갔더니 윤석열이가 네가 조우영이야? 이러면서 응. 땡땡땡 검사가 커피 뭐 하면서 몇 가지를 하더니 보내주더래. 그래서 사건이 없어졌어. 통했지. 그냥 봐줬지. 그러고서 부산저축은행 회장만 꼬린시키고 김양 부회장도 꼬린시키고 이랬지. 구속. 참, 야, 키는 조우영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 윤석열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고 왜 김만배 누나는 윤석열 아버지 집을 사줬을까 같은 난 그보다 훨씬 다른 것들이 있다고 봐요. 예. 거기서 윤석열이 얻는 이득은 그렇게 많지 않아. 뭔가 희한해. 더 큰 게 있다고 봐. 그러니까 이게 남욱 변호사도 그러니까 배당 받은 게 1,000억이 넘는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들리는 이야기로는 빈털터리 됐다는 거예요. 없대요, 지금. 남아있는 돈이 없대요. 그러니까 나는 그 돈이 어디 갔을까? 그러니까 저는 다 차명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조우형도 자기 변호사를 통해서 차명으로 소유했다고 하지만 그 조우형조차도 결국에는 주인이 있는 사람을 대신해서 들어간 다 차명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유동규처럼 자기 욕심이 있었던 그리고 그 공개되어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다시 이렇게 토스를 못하는 몇몇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숨어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차명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의심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다 50억씩 쪼개가지고 실제 주인이 있었던 그런 프로젝트가 아니었을까. 그렇지 않고서는 이거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거든요. 예. 대장동 지분을 챙겼다는 건 놀랍습니다. 어쨌든 간에. 근데 지금, 대선 토론할 때 나왔었죠. 이재명 후보가 물어요. 조우영한테 커피는 왜 사주셨어요? 왜 커피 타주셨어요? 하니까 윤석열이 저는 그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갖다 붙이려고 10년은 전 것까지. 에라이 도둑놈아. 김만배 누나는 왜 윤석열 집을 사줬을까요? 지금 그 부산저축은행의 변호인이었던 박영수의 특검 아래에 있었던 애들이 이재명 수사하고 있다는 역사의 말도 안 되는 아이러니. 그 다음 거 한번 봅시다. 남욱 2021년 11월 19일. 제 기억으로는 일주일 안쪽으로 2번 조사가 있었는데 저랑 김만배, 조우형이 2번 조사 출석 전에 대법원 주차장에서 만났었습니다. 그때 김만배가 조우형에게 오늘은 올라가면 커피 한 잔 마시고 오면 돼. 물어보는 질문에 다 협조하면 된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조우영이 검찰에 출석해서 2번 조사를 받고 나왔는데 실제로 주임 검사가 조우영에게 커피를 타줬다고 했고 첫 조사와 달리 되게 잘해줬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런 관계예요. 이제 뭐 남욱의 말은 상당히 믿을 수가 없지만 입장이 바뀌기 전 네. 작년 이맘때 했던 이야기라서 네. 김만배가 말한 것과 완전 일치하잖아. 그래서 대장동은 특검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검찰의 수사는 이재명 몰아가기잖아요. 그렇죠. 특검을 해서 부산저축은행부터 지금까지를 객관적으로 팔 주체가 필요한데 윤석열이 관련이 있잖아요. 심지어 윤석열이 관련있어. 너 이재명이 무슨 뭐 뇌물 받은 것 같은데 이런 수사를 할 게 아니라 이 대장동 수사로 윤석열 등은 얼마를 챙겼는가까지 모조리 파야 된다는 얘기죠. 지금 검찰 수사는 어떤 결론이 나와도 국민들이 안 믿습니다. 얘 바로 조작 수사했네. 이재명 받은 거 없어 보이는데 무리하게 정진상, 김용 여권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더 있겠어요? 근데 저는 굉장히 중요한 거 하나가 이거라고 봐요. 김만배가 작년 11월 4일 날 당시 이재명의 방침을 확고했다. 뇌물을 줄 이유가 없었다. 뭐냐면 니들이 이익을 얻으면 성남시로 환원해라. 성남시가 환수하겠다. 51% 지분을 갖고 성남시가 환수한 거 아니에요. 그게 이재명의 방침이었고요. 성남시가 환수해가고 뭐 하면 또 뜯어가고 성남시 네. 몫으로. 그러니까 빨갱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이재명 빨갱이 같은 놈이라고. 그러면 이재명 입장에서 그렇게 뜯어가는데 야 성남시한테 준 한 5천억 빼고 나한테도 한 100억 주지? 이게 가능하냐고요. 뇌물을 줄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이게 지금 김만배 아직까지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남욱이 작년에 JTBC하고 그 인터뷰했던 내용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CR도 안 먹히더라. 그럼 뇌물 줄 이유가 없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돈을 받을 범죄의 동기가 없는 사건이라니까요. 근데 갑자기 등장을 하는데 증거는 없어요.
근데 처음에 수사를 시작할 때는 대선 자금이라고 시작했는데 지금 증거라고 꺼내놓은 거는 성남시장 시절 선거 자금으로 사용했다고 이상한 증거를 또 꺼내놓는 검찰 아닙니까? 야, 그러니까.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이재명이 58대 1로 싸운다고 진짜 대단하다고 극찬을 했어요. 지금 중앙지검 검사들 58명이 이재명 수사에 매달려 있다는 거잖아요. 네. 이거는 중앙지검이 커서 그렇지. 중앙지검 외에 다른 지검이면은 한 개 지검 전체가 이재명 패고 있는 거예요, 지금. 파고 있는 거라고. 그 대단한 소리 더 나오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나온다는 게 문제지. 진짜 증거는 안 나오고 있다는 게 문제지. 이재명을 믿읍시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마음껏 털어봐라. 얼마든지 털어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자신감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니 근데 그런 자신감도 있고 그 믿고는 있는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당한다는 게 굉장히 분하고 억울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탄핵시켜야죠. 그래서 윤석열을 지금 이재명 수사하는 검사들이 수사하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짓거리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아마 이게 다음 총선 때 최고 이슈 중에 하나가 될 거예요. 이재명 대표 흔들어서. 한참은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재판이 하이라이트를 향해 가는 그 시점일 거라고 일단 보는데 참 진짜 나쁘다. 나쁘다 이런 차원을 떠나서 진짜 양아치 새끼들이에요. 이 세력 자체가 어쩌면 인간적으로 이렇습니까? 자기 자신들 뭔가 엄청 구린데도 불구하고 수사 자체를 안 하면서도 지금 이런 막 오늘 그 검찰이 내놨던 이게 증거다라고 내놓은 거 보세요. 2014년 거를 2021년에 A4, 야, 잠깐만. A4용 5장짜리라며. 이것만 오늘 25페이지. 이 2시간짜리에. 인간들이 진짜로 못됐어요. 못된 차원을 떠나서 저런 자들은 저 자리에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자,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잘 보셨는지 궁금하고요. 그분은 유동규예요라고는 이야기를 핵심 관계자가 해놓고 이제 와서 그놈이 이재명 측에 돈 줬다 같은 소리 하고 있고 그놈은 이미 벌써 100억 이상의 돈을 벌어갔고 야 세상 돈 벌기 쉽다 진짜. 윤석열의 차명 계좌 찾으면 난 답이 나올 거라고 보는데 진짜요. 네.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시고요. 새날은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아까 좀 전에 그 멤버십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그 모든 게 다 새날 방송이 훌륭하면 다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날씨 추운데요. 건강 조심하시고요. 이따가 새날은 9시에 다시 오겠습니다.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